이번에는 저는 이제 서울 아파트 투자 전략에 대해 이제 강의를 준비했고요. 제가 이제 과거 서울시장 흐름을 좀 감안해가지고, 현재 서울시장의 위치나 그 투자 전략을 자주 말씀드릴 건데, 좀 거기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최근 시장에 대한 뭐 고민이라든지, 궁금증에 대해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서울은 급등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세 상승이 아니냐고, 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좋지 않고 되게 조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종잣돈이 부족하게 되고 이 부족한 종잣돈 때문에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 외곽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나?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 투자가 하고 싶고 서울에 등기를 치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서울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누구를 위해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싶은데 서울 투자에 막연한 두려움만 있는 분들, 그리고 1억대 매정 갭으로 서울 소액 투자가 가능할지 의문인 분들, 그리고 좀 더 상향된 투자금으로 빠르게 서울에 선진입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종잣돈 및 포지션별 서울 투자 전략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급하지 않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했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총 세 가지고요. 파트 1에서는 24년 7월 현재 서울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현재 시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유 종잣돈이 있어서 투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저렴한 매매 가격에 집중하는 투자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산을 쌓아가는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잣돈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 수익률 높은 소액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쌓아가는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총 세 가지이고, 첫 번째는 현재 서울의 흐름을 알고 정확하게 시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 즉 본인의 투자금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알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보유한 종잣돈별 어디에 투자가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인 24년 서울시장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과거의 서울시장 흐름을 분석해가지고, 현재 서울시장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검은색이 서울의 매매지수,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서울의 전세지수, 그리고 이 파란색이 서울의 그 평균 전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년 말에서 23년 초 매매와 전세가 동반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금리에 의해 가지고 매매와 전세가 동반 급락을 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도, 2009년도 그 서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글로벌 정세가 안 좋았을 때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급락을 하였고 이때의 전세가율은 38.2%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매매가들이 쭉 하락을 하고 전세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6년 6월에는 75.1%로 최고의 전세가율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때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현재는 전세가율이 한 53.7%인데 현재도 이제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고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지금 그 KB 지수로는 좀 잠잠한데 현재는 좀 매매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때랑 그리고 이제 이때를 좀 비유해서 말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하락을 하다가 다시 현재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쭉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때랑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전세가율이 이때는 되게 낮았고 지금 현재는 53%라는
54%에 육박하는 전세가율인데 좀 저는 전세가율이 달라서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한 12년 10월 정도 53.7%의 전세가율인데 저는 오히려 좀 이 시기랑 좀 유사하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매매가들이 점점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이런 시기인 거고 전세가율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시기를 봐서는 그러니까 과거랑 굳이 뭐 유사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요 시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와 좀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 시장은 전세가율이 낮아가지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아직은 저렴한데 어, 그러니까 1주택자들의 뭐 상급지 갈아타기라든지 그런 뭐 무주택자들의 이런 수요들이 좀 있는 시점이고요. 이제 매매가 예측은 힘든데 전세가 예측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공급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재값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좀 저는 이제 전세가가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매매가를 예측하기보다는 전세가율을 감안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흐름을 이번에는 좀 KB 시계열의 이게 전세 수급 지수랑 그리고 매매 우위 지수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은색은 서울의 이제 매매 지수의 흐름이고 빨간색은 서울의 전세 지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수급 지수가 이제 100 이상 되면은 전세가 부족이고 전세가 상승하는 시기인 거고 이렇게 150 이상일 때는 전세난이 그러니까 전세난 때문에 전세의 흐름이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그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50 이상일 때는 상승장이고 그 이하일 때는 약간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인데 그 매수 우위 지수는 0에서 200부터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100 이상이면은 매수자가 더 많고 100 이하이면은 매도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가 50 이상일 때에는 과거에 보면은 한 2005년에서 2008년도 그때 이제 흐름이 좋을 때 매수 우위의 시장이었고 그리고 저번 이제 상승장인 2014년도에서 대략 한 2021년, 22년도까지 매수 우위 지수가 50을 넘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시기였던 것이고 이제 전세 수급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150 이상일 때가 이제 전세난이고 전세의 흐름이 좋을 때인데 과거에도 보면은 2009년에서 대략 한 2016년, 17년도까지 이렇게 전세 지수가 쭉 올라가는데 요때 이제 전세난 때문에 전세의 흐름이 좋은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고 요때도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가 이제 어, 급등한 요 시기에도 전세 수급 지수가 150 이상이었습니다. 현재는 매매와 전세가 이제 동반 급락을 했고 전세 수급 지수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현재는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의 전세 수급 지수가 150은 아직은 안 되는데 아마도 150을 뚫지 않을까? 좀 이런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요 시기랑 그리고 이제 요 시기 이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했던 이 08년도, 09년도 요 시기랑 좀 이렇게 유사하게 전세 수급 지수가 흘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요 시기랑 또 요 시기가 좀 유사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거는 요 매수 우위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급등을 하고서 점차적으로 매수 위에 이제 추세가 점점 하락을 하고 이렇게 전세 수급 지수가 올라가고 매매가 좀 좋아지는 흐름에서 잠시 그 매수 위 지수가 올라갔지만은 다시 이렇게 매매가의 흐름들이 좋지 않으면서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2020년, 21년도 상승, 그러니까 전고점을 찍고서 이렇게 추세는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현재 매수 우위 지수가 거의 한 70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 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근데 요 시기랑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매수 우위 지수가 상승하는 뭐 2012년도, 13년도, 뭐 14, 15년도 그러니까 요 시기랑 좀 더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때는 매수 우위 지수가 약간씩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형상이지만은 요 시기처럼 이렇게 매수 우위 지수가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시기, 지금도 약간 이런 시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수 우위 지수랑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세가율
그리고 제가 거래량은 지금 표시를 안 했는데 지금 거래량도 좀 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감안을 하면은 현재 서울시장은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서울 단지별 좀 매매 흐름들을 뭐 상급지 랜드마크, 그다음에 뭐 중상급지 랜드마크, 이제 구축, 그리고 신축에 대한 이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급지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대비 이미 현재는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도 전고점을 역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실의 리센츠도 어,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뭐 마이너스 3%지만은 거의 뭐 전고점을 회복한 수준이고, 마포에 있는 뭐 마포 레미안 리버엘도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옥스파크 힐스는 아직은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지만은 거의 이제 정고점에 다다르고 육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제 강동에 있는 고독 그라시움도 정고점을 돌파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지 랜드마크 단지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고 육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하급지에 있는 랜드마크 단지의 또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이편한세상 신촌이 전고점 대비 한 9에서 10% 정도 하락은 했지만은 현재 좀 이런 단지들이 실거래가들이 안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호가들이 좀 올라간 걸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전고점에 좀 도달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동대문에 있는 레미안 크레시트도 한 13% 하락했지만은 현재 호가로는 조금은 이제 상승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동대문은 그렇게 랜드마크 단지뿐만 아니라 그 구축들도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그러니까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동에 있는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한 14% 하락은 했지만은 호가는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악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1차도 고점 대비 한 20%는 하락했지만은 지금도 역시 호가가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중상급지 랜드마크 단지들도 좀 흐름이 좀 좋아지는 단계이고, 녹번에 있는 이편한 세상 캐슬도 거의 전고점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녹번동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상승의 흐름이 좋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랑구에 있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도 고점 대비 20%는 하락했지만은 역시 이제 호가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업지 랜드마크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점에 육박하거나 10에서 20% 하락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호가는 빠르게 상승 중이란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지 구축도 같이 흐름을 볼게요. 이제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이제 20% 하락이지만은 현재 호가도 상급지에 있는 구축도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뭐 공덕 삼성 1차도 고점 대비 실거래 기준으로는 20% 하락이지만은 매물대들이 한 15억이어서 거의 전고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호동 벽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했고 호가는 약간 올라했지만은 그래도 요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그 벽산 아파트 금호동 벽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좀 저평가 구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호 두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25% 하락했지만은 그래도 호가 기준으로는 거의 12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는 아직 아니지만은 그래도 호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암사 현대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 대비 21% 하락했지만은 현재 호가가 크게 지금 상승 중에 있고, 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 우상도 고점 대비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이 매물대가 10여억이 들어가 거의 이제 전고점에 육박을 하는 걸로 봐서 상급지 구축도 역시 20% 내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빠졌지만은 현재 호가가 좀 빠르게 상승 중에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단지별로 좀 잘 봐야 되는 경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하급지 구축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은 서대문구 홍제원 현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호가들이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아까 봤던 뭐 상급지 뭐 랜드마크 구축이라든지 신축 그리고 중하급지 랜드마크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런 중하급지에 있는 이 구축의 단지들의 매매가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고점 대비 좀 저평가 있는 것들이 뭐 그 신촌 럭키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합 SK도 그렇고
뭐 관악구에 있는 봉천 두산, 그리고 이제 노원구에 있는 공릉 풍림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이제 고점 대비 20% 내로 빠졌고 호가들도 뭐 15%에서 20% 정도 하락한 단지들이 아직은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흐름은 앞단에 있는 상급지들보다는 이렇게 중하급지의 구축들이 뭐 20% 내외로 빠진 단지들이 아직까지는 좀 수두룩한 것 같고 좀 여기에서 기회를 좀 엿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서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 24년 현재 서울시장 흐름은 서울의 평균 연식가율이 53.7%로 투자로서는 되게 매력적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매매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뭐 상급지 갈아타기는 수요가 꽤 높은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회복을 했고 구축은 아직 저렴한 곳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점 대비 15에서 20% 정도 하락한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꽤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급지랑 중하급지의 상승의 차이로 대세 상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하급지가 현재 지금 호가들이 올라가고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대세 상승의 초입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급지 신축이나 구축을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아직 덜 오른 중하급지 신축 구축, 뭐 특히 이제 구축 저평가 단지에 좀 기회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런 단지들을 잘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좀 저렴한 매매 가격에 집중하는 투자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향후 자산을 어떻게 쌓아갈지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서울시장 흐름 분석을 통해서 현재 투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어떻게 싸게 사는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색깔별 흐름을 보면은 역시 검은색은 매매지수 흐름, 빨간색은 전세지수, 그리고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이고요. 이렇게 이제 전세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평균 전세가율도 상승을 하였고 매매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전세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평균 전세가율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고요. 이때 과거에 2012년 12월 달에 전세가율이 한 55%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매매가가 여전히 하락하고 있지만은 전세가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상승하면서 저렴하게 이렇게 선진입이 가능한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13년 10월이고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로 매매가가 요 시기에는 좀 바닥을 다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전히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구간도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도 14년 11월 그리고 그 평균 연습가율이 65%이고 뭐 매매 지수는 살짝 상승은 했지만은 그래도 요 구간 내에서는 저렴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전세가율들이 더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세가율이 한 70%에 육박을 하고 또 요 기간에도 전세가율 75%에 육박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요런 기간들이 좀 수익률 높은 투자가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기 이렇게 매매가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요 시기를 저는 좀 선진입이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매매 지수가 저점을 다지고 이렇게 조금씩 상승도 하고 있고 또 전세가율도 이렇게 잘 오르는 요 시기를 저는 안전하게 좀 진입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세가율이 평균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요 구간들을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 고수익률을 고수익률을 잃을 수 있는 가능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지금 전세가율이 한 54%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뭐 과거랑 완전 맞물릴 수는 없지만은 현재 요 이번 시기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 저렴한 투자가 가능한 요 1번에서 3번을 저는 이제 투자금보다 그 싸게 사는 것에 집중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구간에서는 좀 그 종잣돈이 여유가 있고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는 그 투자자에게 좀 적합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3번부터 5번 전세가율이
그래도 65에서 한 75% 정도 되는 요 시기를 저는 이제 종잣돈이 부족하고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률이 가능한 투자자에게 좀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평균, 이거는 이제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이고, 만약에 이게 60%라고 했을 때에는 뭐 중랑구라든지, 뭐 은평구, 뭐 노원구, 뭐 이런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한 70% 이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송파구 이런 데들은 평균 전세가율이 서울이 60%라고 하면은 한 40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한번 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임장하고 있는 그 서대문구의 홍제동 인왕산 현대 아파트인데, 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싸게 사서,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투자를 이제 과거에, 요 시기에 한번 빗대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다시 이렇게 매매 지수가 이렇게 좀 다지고 있는 요 구간이고 전세가율이 조금씩 이 상승하는 요 시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는 이제 매매가 3억 천이고 전세가 2억이고 그 전세가율이 한 65% 정도가 되고 투자 금액이 1억 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전세가는 좀 낮지만은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서 2년 뒤에 매매가가 3억 4천이 되고 전세는 3억이 됐을 때 매매가는 3천만 원이 오르게 되고 전세는 1억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요때 우리가 만약에 뭐 지금 이 시기에는 개경권이 없었지만은 만약 개경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뭐 전세가를 뭐 5%만 올린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임대를 세팅을 하게 되면은 투자금을 한 1억 정도가 회수가 되는 거고 요때가 보면은 한 매정 갭이 한 3천에서 4천 정도가 되니까는 한 두세 개 요 투자금 1억 회수한 걸 가지고 두세 개 재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년 뒤 흐르면은 매매가는 3억 9,500이 되고 전세는 3억 3천이 되는데 매매가는 이제 요 시기 대비 4년 전 대비 한 8,500만 원이 상승을 한 거고 전세는 1억 3천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근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 세팅을 해가지고 투자금 한 1억 3천 정도를 회수하기 때문에 요 시기 보면은 갭이 한 6,500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 뭐 두 개를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상급지를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가 다시 이제 전세금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자산을 쌓아가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요 시기는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이 들고 대신에 이제 저렴한 매매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단기적인 수익률은 낮게 되지만은 수익은 높아지는 구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수한 자본을 재투자하면서 단기적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결국은 장기적 수익률이 높아지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상급지의 도곡동 렉스를 한번 또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매매 지수가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전세도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하는 요 시기를 저는 이제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때는 도공 액들이 한 10억 8천, 전세는 한 6억 5천 정도, 전세가율 60%, 뭐 투자금 한 4억 3천 정도가 투자금이 이제 들고요. 요 시기가 지금 현재의 우리 서울 아파트의 좀 그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이 아직은 좀 있는데, 좀 요거에 대해서 좀 감정이입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전세가는 낮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레버리지를 요 시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던 거고, 뭐 2년 뒤가 됐을 때 매매 가격은 12억 2천, 한 1억 4천 정도 상승하게 되고, 전세는 이제 8억 9천, 그리고 2억 4천만 원이 오르게 됩니다. 요때 전세를 뭐 5% 만약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회수가 가능한 거고, 요때 만약에 새로운 임대를 세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2억 4천만 원을 회수가 되는데, 요때 다시 보면은 갭이 한 3억 2천이 되는데, 뭐 저희가 뭐 종잣돈을 더 벌어서 한 3억 2천으로 또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더 급지가 낮은 곳에 소액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매가가 13억 천, 그 전세가 9억 3천이 됐는데 매매가 4년 전에 비해 2억 3천이 오르고 전세는 2억 8천만 원이 돼서
2억 8천을 이제 회수할 수가 있어서 또 이렇게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율은 좀 낮지만은 뭐 싸게 사는 것에 집중하는 투자에 대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은 뭐 조건이나 투자 성향 같은 경우에는 뭐 종잣돈의 여유가 있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도 뭐 저렴한 매매 가격을 더 중요시하는 투자자에게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으로 보면은 입지가 좋고 뭐 사람들의 수요가 높은 단지를 저렴하게 선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2년마다 전세금을 이제 회수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종잣돈을 모아가면은 꾸준히 채수를 늘려가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 자산을 팔아서 뭐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가는 투자를 진행을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트 3로 가면은 이제 소액 투자로 자산을 쌓아가는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역시 이번에도 과거 서울시장 흐름 분석을 통해서 좀 어떻게 현재 소액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요거는 이제 서울의 매매 지수, 빨간색은 전세 지수, 파란색은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입니다. 08년도 9월은 매매 지수가 한 60.8로 고점이었고 전세가율은 한 38.9%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10월은 매매가가 이제 하락하고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었고 전세가율은 60.1%였고 그리고 16년 6월이 매매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전세가율이 75%로 가장 높았던 시기로 소액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은 전고점이었던 시기이고 매매 지수가 100, 그리고 전세가율이 54.7%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매매 지수가 저점을 다지고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한다고 해도 최고 전세가율인 75%까지 좀 다다를 때까지 무려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고 매매 지수가 뭐 상승은 했지만은 요때 대비해서는 좀 더 저렴하게 그냥 더 작은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 시기에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가 좀 이렇게 쭉 그어 보면은 거의 정고점에 좀 육박을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전세가율이 충분히 높아도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 만약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이런 시기가 오게 되더라도 만약에 정고점에 육박하는 시기가 추후에 오더라도 매매가가 너무 높아서 뭐 투자를 못해라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는 좀 전세가율을 확인을 하면서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평균 전세가율이 최고점에 투자해도 뭐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지수가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뭐 조금씩 상승을 해도 뭐 최고 전세가율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고 이렇게 좀 매매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울 투자에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좀 그건 아마 조급할 거예요. 조급한데 그래도 요 시기를 좀 참고 잘 준비하고 공부해가지고 또 종잣돈도 마련하면서 좀 투자하기 좋은 시기를 잘 기다려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오를 수 있는 투자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 만약에 다음 이 상승장에서 일단은 정고점에 좀 육박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 전세가율이 높을 때는 좀 투자해도 충분한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좀 수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과거 정고점이 육박했을 때 전세가율이 이제 높아가지고 소액 투자가 가능했던 시기를 좀 예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서대문구에 있는 인왕산 현대 아파트를 또 가져왔는데, 이때가 이제 정고점이 한 3억 2,400만 원 2008년도였고, 하락하고 다시 상승했다가 이게 저점을 다지고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이게 정고점에 육박했던 요 시기는 14년 9월이었고, 이때도 정고점이 3억 2,300만 원이었고, 뭐 14년 9월 이때가 이제 매매 가격이 정고점에 육박을 했어도 전세가는 더 크게 오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때 만약에 3억 2,300이고 전세가 2억 5천이고 뭐 투자금이 한 7,300만 원, 뭐 전세가율이 77.3%일 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소액 투자로 가능한 시기였고
그리고 나서 이때 투자를 하고 한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매매가 이제 4억이 되면서 매매가는 이제 7,700만 원이 오르고 전세는 3억, 전세가를 한 5천만 원 정도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면서 좀 자산을 쌓아가는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음, 좀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펼쳐봤는데, 이거는 좀, 한기로 흘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인왕산 현대 아파트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미래를 한번 더 그려보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바로 직전 정고점 가격에, 지금 8억 5,500만 원이었는데, 이 가격에 향후에 좀 육박을 했을 때, 만약에 전세가율이 뭐 70%라든지 80%가 되었을 때를 좀 가정을 하고 소액 투자를 하면 좀 어떨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어, 요때 만약 8억 5,500만 원일 때 전세가율이 70%면은 전세는 6억이 돼야 되고 요때는 요 두 개를 이제 빼면은 투자금이 한 2억 5,500만 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가율이 80%라고 하면은 전세는 6억 8,500만 원이 돼야 되고 투자금은 1억 7천만 원이 들게 되는데 네, 현재 제가 아까 좀 시세를 보니까는 그 인왕산 현대 아파트가 한 지금 현재 가격으로서는 한 7억 2천 정도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전세는 한 4억 6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정고점 대비 한 16% 정도 하락한 금액인 거고 전세가율이 64%이고 전세가 4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금은 한 2억 6천만 원이 현재 들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니까는 또 다시 상상의 나를 펼친 요 시기에 전세가율 80%까지 가 됐을 때를 뭐 이때가 뭐 투자금은 뭐 적게 들지만은 1억 7천만 원이나 아니면은 또 전세가율 70%일 때 뭐 투자금이 2억 5,500만 원인 요 시기를 기다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전세가 64%이고 투자금이 2억 6천만 원 요게 나은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어,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고 만약에 투자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뭐 2년 뒤든 4년 뒤든 투자금을 회수해 나가면서 계속 자산을 쌓아가는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도 향후에 뭐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전세가율이 올라왔을 때 좀 어떤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좀 시뮬레이션들을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또 살펴봤던 건데 만약에 이제 소액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평균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이 65%에서 한 75% 정도 수준에서 뭐 소액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투자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뭐 공급이라든지 뭐 대내적인 변수라든지 금리들을 당연히 보면서 뭐 역전세도 날 수가 있으니까는 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잣돈이 부족해서 이제 수익률이 높은 소액 투자로 자산을 쌓아가는 투자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은 뭐 조건이나 투자 성향을 보면은 종잣돈이 부족하고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률을 더 중요시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으로는 그러니까 전세가랑 전세가율 상승을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 지속적으로 좀 참여하면서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투자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 다시 좀 좋은 시기가 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장에 그렇게 참여를 안 하고 있으면은 좀 투자를 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그거는 정말로 어, 투자에 대한 감도 잃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에 좀 좋은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어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매 가격이 뭐 오른다고 해도 평균 재스가율이 좀, 이 정도의 육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최선의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한 이후에 뭐 전세금을 회수하면서 또 근로소득으로 종잣돈을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채수를 늘려가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기 때문에 제가 좀 서울 그 시세 트래킹을 좀 했을 때, 좀 금액대별,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이제 투자금별 어디에 투자가 가능한지를 좀 뽑아봤어요. 단지를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너무 불붙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지역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 신축은 2015년도에서 2024년 정도, 그다음에 준신축은 2006년에서 2013년 그리고 그 이하는 다 구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6억대로는 마포 신축이라든지 영등포의 이제 당산 신축, 중구의 신축, 그리고 서대문 신축이 가능하고 준신축이나 구축은 송파 그리고 이제 성동구 옥수, 성동구 준신축, 그 흑석, 준신축, 동작구에 있는 준신축들이 한 6억대로 투자가 현재로서는 가능하고 5억대로는 성동구의 왕십리 신축이라든지 영등포, 신길 신축, 그리고 동대문과 서대문 신축도 가능하고 구축으로는 뭐 송파나 마포, 그다음에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그래도 좀 상급지에 있는 구축도 5억대로는 아직은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4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서나 이제 기름동 그리고 DMC 그리고 가지을 뉴타운 쪽 이런 쪽 신축들이 가능하고 구축으로는 뭐 광진, 성동, 상암, 그 동작 그리고 당산, 강동, 중구, 신도림, 강서 좀 이렇게 서울에 그래도 중상급지 입지의 구축들이 요 4억대로도 가능하다라고 좀 확인을 했고 3억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종로나 서대문, 관악, 은평, 노원, 중랑구에는 신축이 가능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포나 뭐 성동도 가능은 한데, 여기 있는 단지들은 아마 좀 상급지이긴 하지만은 좀 선호도가 좀 낮은 그런 단지일 가능성이 크고요. 뭐 영등포, 강동, 종로, 동대문, 뭐 이렇게 서울의 이제 4급지, 5급지에 충분히 3억대로는 투자가 가능하고, 2억대도 중랑구 신축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안 썼어요. 서울에 이제 4급지, 5급지, 그다음 뭐 서대문, 중랑, 노원, 도봉, 강북 뭐 이런 4급지, 5급지 구축이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된 거고, 그리고 1억대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뭐 서대문이라든지 성북구, 구로구, 은평, 중랑, 노도강 이런 구축들이 1억대로는 가능하고 신축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억 미만으로는 아직은 서울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점점 전세가율이 상승을 하고 지금은 이제 매매가들이 너무 급하게 오르는데 좀 매매가들이 좀 쉬고 있을 때 좀 전세가율이 올라오는 그 시기에 분명히 이 투자금보다 좀 더 낮은 투자금으로 좋은 단지들을 전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시세를 꾸준히 한번 트래킹하고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어디를 투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좀 저평가된 단지들이 어디가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뭐 달마다 아니면 두 달마다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24년 7월 지금 현재 서울 투자 전략은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도달한 단지는 추격 매수는 좀 금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덜 오른 상급지 구축이나 중하급지 신축 구축을 하면 되는데 뭐 물론 가격은 15% 이상 빠진 가격이면 좋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상급지 구축이라든지 중하급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호가들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단지들이 당연히 투자하면 좋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중하급지 구축은 15에서 한 20% 정도 빠진 아직 단지들이 꽤 많이 남아 있으니까는 투자금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그쪽을 잘 눈여겨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조급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비교 평가를 하면서 저평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좀 신속하게 지금은 좀 판단을 해야 되고 매수 의사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아서 좀 물건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이제 매도자들한테 시간을 주면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투자를 안 해도 되거든요. 꼭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이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낫고 좀 더 기다리면서 뭐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항상 투자의 좋은 시기들은 항상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들을 잘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좀 싸게 산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보다는 이제 저렴한 매매 가격에 그리고 이제 상급지 단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상급지 신축 같은 경우는 뭐 10% 이상, 뭐 상급지 구축은 뭐 15% 이상 빠진 가격이면 좋기는 한데 이런 단지들이 지금은 많이 없을 거예요. 예,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단지들을 매수하는 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뭐 투자금이 그러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한 뭐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 당연히 중점을 두고 전세가율 상승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가 강화한다던가 수요가 갑자기 좀 감소하거나 대내적인 변수에 의해서 좀 시장이 영향을 받을 때 시장이 주춤할 때 뭐 그때 전세가율과 투자금과 그 매매 가격의 저평가 여부들을 잘 판단을 하면서 좀 시기를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음, 다 말씀은 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기회는 언제든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계속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고 지역을 알아가면서 또 저평가 단지들을 좀 찾아갔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신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뭐 저희 리더들한테 꼭 매물 문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은 투자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장이 어떻게 급변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는 계속해서 좀 놓지 않고 이렇게 투자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